예, 안녕하세요. 꿀잠가족 여러분. 예, 또 8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만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9월 달이 되네요. 이제 지긋지긋한 여름이 끝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더웠죠. 예, 더운 날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 중에 잠을 제일 못 자는 날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뭐 그래도 좀 잘 수 있는데 여름에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대기 온도 때문에 우리가 잠드는 게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거의 막 끝까지 이제 다 와서 그 무렵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자는 날이 선선한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뭘 할까 하다가 수면제 올바른 사용법, 수면제는 언제 복용하고 언제까지 복용해야 될까? 이게 왜 이런 주제를 정했냐면 저도 병원에서 외래를 보고 환자를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면제를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세요. 약을 정말 참고 불면증이 심해도 약을 안 먹고 약을 먹으면 중독되고 의존되고 더 나가서 치매도 생긴다라는 게 걱정이 돼서 약을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만 전전하다가 병원에 오신 분도 꽤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약을 조금 드리려고 해도 그 거부감 반응 때문에 약을 드려도 안 드시고 가져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더 나가서 약을 또 오랫동안 복용했던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시거나 또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 약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두렵고 약을 먹고 나면 그 약을 언제 끊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오늘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또 막상 약을 끊으려고 하다 보면 약을 한번 끊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금단 현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을 끊으면 도리어 잠을 더 못 자는 상태인 반동성 불면증이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을 끊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두렵고 이러니 잠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는 약을 쓰는 거는 나의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서 약을 쓰는데 약을 먹는 것도 두려워요. 또 내가 약을 먹고 잘 자다가도 약을 오래 먹는 것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또 못 자잖아요. 약을 먹으면서도 불안하니 이게 잠을 약효도 떨어지고 또 불안 때문에 더 못 자는 상황이 가중되어서 오늘은 수면제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면 언제 먹고 또 언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면제 제가 사전에 좀 찾아봤더니 수면제라는 정의는 잠이 들도록 하는 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드셔보신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일 흔히 알려진 게 졸피뎀, 스틸록스,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던 에스졸피클론이라고 하는 졸피스타, 조스, 그리고 작년에 나왔죠. 잘레딥, 잘레프론. 요 졸피뎀 그다음에 조스 졸피스타는 에스졸피클론, 잘레딥은 잘레프론인데 이 첫자 G라고 돼 있잖아요. Z요. 그래서 이걸 G 약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약물들은 따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약물들이 보통 수면제로 또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안정제로, 진정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죠. 아티반, 로라반이라고도 합니다. 리보트릴, 크로나제팜이죠. 바륨, 디아제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달마돔, 브로마제팜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들도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셨던 분들 보면은 꽤 한 개 또는 두 개까지 복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 특히 이제 이 아티반이나 리보트릴, 바륨, 달마돔, 브로마제팜은 약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단 현상이 잘 나타난 약이죠. 그 외에 약효가 좀 짧아서 약을 먹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이 있습니다. 할시온, 트리아졸람이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졸민이라고 하는 카피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자낙스,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알프람이 같은 약이고요. 또 데파스도 있어요. 이런 약들은 꼭 수면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스트레스성 위험일 때 위장약과 함께 이런 안정제, 이건 안정제로 표현하는데 안정제를 낮에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또 불안할 때도 쓰기도 하죠. 또 조금 더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쿠에타핀, 세로켈, 리스페리돈 이 약물들은 앞에 보였던 약물들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라고 하는데 이 약은 벤조 약물은 아닙니다.
향정신성 약물이죠. 조현병인 환자들한테 주로 쓰는 약물이지만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보통 300ml, 400ml 이상을 써야 되지만 100ml 이내에서 소량을 뭐 10ml, 5ml, 뭐 15ml, 12.5ml, 25ml 요 정도 쓰게 되면 수면 유도 효과가 꽤 좋습니다. 또 벤조하고는 좀 달리 중독세나 의존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약이 있고 이 쿠에타핀, 세로케는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또 낮에 영향을 좀 적게 줘요. 약을 먹고 나면 약이 처지는 게 좀 적죠. 또 멜라토닌은 많이 요즘에 관심 갖고 계시죠. 병원에서 처방되는 멜라토닌 서방정도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오는 멜라토닌 속방형 또 국내 올해 출시된 식물성 멜라토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독세핀, 사이레놀이라고 하는 약도요.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약이죠. 그 외에 이제 병원에 처방되지는 않지만 약국 가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 아졸, 자멘속, 자비론 참 이름들 참 재밌게 짓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 쏙 잠이 들 것 같죠? 예, 이거 독시람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 약물을 갖고 만든 약인데 제약회사 또는 약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름을 붙이기를 아론, 아졸, 자멘속, 자비론이라고 붙입니다. 그 외에도 또 제로민, 슬리펠, 쿨드림 이런 약물들도 있어요. 이것도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디펜하이드라민이라고 하는 항히스타민 약물인데요. 이 아론과 제로민 요 두 가지는 약국에서 여러분들이 수면 유도제로서 복용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 필요 없죠. 요거는 항히스타민 약물입니다. 그 외에 또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수면 건강 식품 또는 수면 식품 가바, 미강, 감태, 테아닌, 락티움, 마그네슘과 같은 이 수면 유도하는 식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식품이니까 건강한 사람, 환자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비타민을 건강할 때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고 일하시면서 피곤하니까 뭐 몇 가지를 영양제를 먹는 것처럼 또 내가 요즘에 코로나가 도니까 면역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라든지 면역력을 좋게 하는 약물들을 아니 건강기능 식품을 사서 드시는데 그건 건강하시고 아직 코로나 안 걸렸고 아직 내가 건강하긴 한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먹는 거죠. 이런 건강기능 식품은 건강한 사람이 먹는 겁니다. 환자가 이런 걸 먹느라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건강기능 식품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환자가 먹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약물들이 꽤 많습니다. 이 약물들을 각각 공부하다 보면 참 어려워서요. 오늘 이걸 좀 깊이 좀 볼 겁니다. 수면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밤에 잘 때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는 우리 뇌에서는 각성의 힘과 수면의 힘이 양쪽에 축이 있어요. 여기가 신경물질이 있거든요. 각성의 핵심은 생체 시계입니다. 자고 깨는 생체 시계가 시상하부에 존재하죠. 식욕체 상액이라고 합니다. 빛에 의해서 자극이 돼요. 또 나의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일정 시간 동안 활성화됐다가 일정 시간 꺼져요. 이 생체 시계가 활성화될 때 우리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각성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뇌를 깨웁니다. 생체 시계, 교감신경, 각성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각성의 힘이에요. 수면 시스템은 이 시상하부 생체시계 앞에 있는 건데 이 수면 중추가 있어요. 여기가 나와서 가바를 만듭니다. 근데 잠 못 자는 사람은 어떤 걸까요? 잘 시간이 됐는데 생체시계가 켜져 있어요. 또는 뇌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각성의 힘이 센 거죠. 또 잠을 자게 하는 수면 중추의 힘이 약한 겁니다. 즉 각성이 수면보다 강하면 우리는 못 자는 거겠죠. 그러면 약은 어떤 거겠죠? 각성의 힘을 낮추거나 수면의 힘을 높여주는 게 약이겠죠. 우리 뇌에는 각성을 일으키는 부위와 거기서 작동하는 기전이 잘 알려져 있고 또 잠을 일으키는 부위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달되는 신경물질을 수면을 도와주는 걸 넣어주고 각성을 꺼주는 걸 넣어준다면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수면제의 원리입니다.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생체 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상하부, 이 깔때기처럼 삼각형처럼 보이는 게 시상하부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합니다.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성장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조절돼요. 여기는 식욕 중추도 있고요. 체온도 조절하는 중추가 있고요. 혈압을 조절하는 센서도 있고 교감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센터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여기 점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검게요. 예, 제가 이거를 포인터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시커멓게 빨갛게 조그맣게 된 게 생체 시계죠. 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시계 유전자에서 하루에 24시간보다 조금 더 긴 24.3시간으로 단백질을 막 만들어냈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안 만들어요. 대개 만드는 시간 16시간, 안 만드는 시간 8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몸의 시계는 24.3시간으로 조금 긴 시계죠. 그런데 얘네들이 외부적인 자극 또는 내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하루에 1시간을 조금 더 만들기도 하고 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강한 게 빛입니다. 그래서 낮에 햇빛을 열심히 쬐시면 우리는 24시간 시계로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나의 24.3시간은 24시간으로 딱 교정이 됩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시간, 낮에 일하는 시간, 또 활동하는 시간은 지구의 시계 24시간에 맞춰서 살잖아요. 야간 근무하는 사람 빼놓고 대개는 햇빛이 있을 때 활동량이 많으니까 그 시간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요 생체 리듬에서 이렇게 사인 커브가 그려져요. 이거 제가 수면 지지난주에 수면 영양제 제가 얘기할 때 좀 보여드렸던 건 조금 더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사인 커브가 그려집니다. 우리가 이거는 내가 밤에 안 자도 이 커브는 그려져요. 낮에 잠을 자도요 이 커브는 그려져요. 다만 내가 낮잠을 자면 이 커브의 높이가 낮아지고 밤잠을 자면 밤에 깨어 있으면 이 커브의 아래쪽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얘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지만 이 리듬은 정해집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체 시계가 활성화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 숨골에 있는 수면 중추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뇌를 깨웁니다. 얘가 각성이에요. 즉 생체 시계가 각성 시스템을 켜주는 거죠. 그리고 생체 시계가 억제되는 시간, 즉 우리가 자는 시간, 한 8시간은 단백질을 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 우리가 낮에 뇌가 막 깨어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쓰잖아요. 에너지에서 찌꺼기가 아데노신이라는 게 쌓입니다. 뇌에 이게 쌓여요. 머리에 쌓이다가 이 시상하부에 있는 VLPO라고 하는 수면 중추에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면 이게 하나씩 두 개씩 뇌를 막 쓰고 활동하면서 쌓이는 아데노신이 요 수면 중추를 채워요. 그러다가 꽉 채우면 얘가 가바를 왕청 분비해서 요 수면 각성 시스템인 요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그다음에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부위를 가바를 확 꺼버려요. 그냥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시동을 완전히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수면제를 말씀드릴 때 이 각성을 꺼주는 거가 약이겠죠. 그러니까 각성 켜주는 게 뭐죠?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이니까 얘를 차단하는 약을 쓰면 되는 거죠. 또 얘네들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올렉신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또 억제하면 되는 약이에요. 각성을 꺼주는 약. 그러면 수면을 높여주는 약은 뭐죠? 아까 얘네들의 힘에 의해서 아데노신 쌓여서 수면 중추가 가바를 만드니까 가바를 넣어주면 되겠죠. 뇌에서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게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가바가 나와서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뇌를 쓰면 아데노신이 쌓이고 이게 꽉 채워지면 가바가 요 수면 중추에서 뿌려져서 뇌를 확 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체 시계가 꺼졌을 때 가바가 높아지면서 꺼야지 뇌가 확 꺼져요. 그런데 생체 시계가 켜졌을 때 가바가 나와서 끄는 거는 낮잠이에요. 낮잠이면 이게 밤에 생체 시계가 꺼졌을 때 가바가 나와서 뇌를 꺼버리면 우리가 7, 8시간을 잡니다. 근데 생체 시계가 켜졌을 때 일을 너무 피곤해서 아데노신이 쌓여서 뇌를 꺼버리면 얘네들은 급속 충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1시간 자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잠을, 통잠을 자려면 생체 시계가 꺼진 상태에서 가바가 많이 나오게 해서 뇌를 꺼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약물 얘기니까 요런 거를 각성을 꺼지는 거는 히스타민이나 히스타민 오늘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억제하는 약을 쓰자. 수면을 높여주는 약은 아데노신 같은 걸 아데노신이나 가바를 높이는 약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낮에 깨어있을 때는 올렉신이라는 게 나와서 각성 물질을 잘 분비하도록 도와주지만 밤에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바가 나와서 뇌를 꺼버렸잖아요. 그러면 얘들도 밤에도 급속 충전되지만 생체 시계가 꺼졌으니까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그럴 때 더 오래도록 잘 수 있는 멜라토닌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멜라토닌이 여기 나와. 햇빛 쓸 때는 안 나오다가 해가 지고 생체 시계가 꺼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확 나와서 생체 시계를 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도 하나의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요? 그래서 미국의 FDA에서 미국 식약처죠. 불면증 치료에 승인된 수면제가 5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걸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분류 체계는 따로 없습니다. 첫 번째 약물이 벤조 약물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수면 중추에서 가바를 분비하는 약물이니까 이게 벤조가 바로 이 가바를 높여주는 약이죠. 가바 수용체, 뇌에는 어떤 물질을 넣어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용체에 붙어야 돼요. 이게 딱 붙어야지 얘가 일을 하거든요. 신경은 신경원에 의해서 전달해서 뇌가 일을 하니까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수용체에 붙어서 그 신경원을 흥분시키는 과정을 만듭니다. 이게 꼭 불면증이나 수면제 약이 아니더라도 뇌에 쓰는 모든 약, 파킨슨 약물도 그렇고 치매 약물도 그렇고 모든 뇌에 쓰는 약은 수용체에 붙는 약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작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승인되는 약물들은 딱 보시면 이 5가지밖에 없습니다. 트리아졸람, 이게 할시온입니다. 졸민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프로라제팜, 이거 어렵죠. 우리말로는 우리나라 상품명은 날마돔입니다. 이것도 요즘엔 잘 안 쓰는데 꽤 오래 써왔죠. 근데 그 밑에 하얀색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어요. 에스트라졸람, 테마제팜, 이런 약물들은 안 들어와 있는 거죠. 한국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벤조 약물 하면 이거 말고도 많이 쓰지 않나요? 뭐 아까 로라제팜, 크로나제팜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수면제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연구를 해봤더니 얘네들은 이 약물들은 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복용하면 잘 자게 되는 건데 그 약물들은 아직 연구에서 입증은 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사용해 보면 수면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씁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약물 중에 벤조디아제핀 작용제 또는 비벤조 약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지드럭, 졸피뎀 스틸록스, 졸피뎀 CR, S졸피클론, 아까 졸피스타, 조스라는 거고요. 잘레프론, 잘레딥이라는 거죠. 이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멜라토닌 아까 말씀드렸는데 멜라토닌 또 보니까 라멜톤이라고 써요. 한국엔 라멜톤이 없거든요. 우리는 멜라토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미국에서 수면제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멜라토닌 작용제, 멜라토닌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수면제로 승인됐는데 바로 라멜톤이고 한국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멜라토닌인데 이건 수면제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 약물 중에 독세핀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사이레논이라는 약으로 이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흰색으로 됐네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 제가 아까 아졸, 그 자면속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건 수면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올렉신 차단제는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곧 아마 들어올 것 같긴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성 시스템 중에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을 분비가 멈추지 않도록 낮에 깨어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올렉신인데 이 올렉신이 나오면 각성을 더 높여주는 거거든요. 이 올렉신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기면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잘 잤는데 이 각성 물질인 아드레날린, 히스타민들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다가 얘네들이 자꾸 꺼져요. 근데 올렉신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나오는데 얘가 안 나오니까 자꾸 나오다가 꺼지는 일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기면병 환자들은 멀쩡하다 갑자기 확 졸아버려요. 자도 길게 자지도 않아요. 한 20-30분 정도 자다가 깨고 또 집중하다가 재밌게 웃다가도 확 졸고 이런 일이 자꾸 시동이 꺼지는 게 되는 거죠. 근데 불면증 환자에서 낮에 올렉신이 나오는 건 당연히 나오지만 밤에도 올렉신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잘 때요. 근데 불면증이 오래되면 올렉신이 높아지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러면 잘 때 올렉신을 꺼주자라는 게 올렉신 차단제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약이에요. 다 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엔 3가지 약이 나와 있죠. 수보렉산트, 벨솜나라고 된 약이고요. 렘보렉산트가 데이비고, 다리도렉산트가 휴비빅 이란 3가지 약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 지금 저도 이 3가지 약물의 임상 연구를
국제 연구를 좀 해보긴 했는데 국내 이 중에 한 가지 약물들이 아마 내년에 들어오려고 준비 중인데 약가 문제 때문에 좀 정부 당국하고 좀 조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이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꽤 비싼데 한국에서는 조피뎀보다 싸게 들어오는 거 원해서 지금 약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약물들입니다. 근데 쭉 보시면 노란색이 한국에 들어온 약이거든요. 우리가 한국에는 수면제가 몇 개 없습니다. 여기 트리아졸람, 달마돔, 졸피뎀, S졸피클론, 그 다음에 독세핀 제가 표시한 요거밖에 없고 라멜테온, 멜라토닌 작용제 없어요. 올렉신 차단제 당연히 없어요. 벤조 약물 중에 나머지 약들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요 중에 벤조하고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제입니다. 수면을 높여주는 거죠. 벤조를 가바를 올려주는 거니까 또는 멜라토닌을 높여주는 거니까 요 약은 수면을 높여주는 약이고 항히스타민, 히스타민은 아까 세로토닌, 아드레날린과 함께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니까 항히스타민, 히스타민을 꺼주는 거죠. 얘는 각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올렉신 차단제도 이런 각성 신경들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올렉신을 꺼주는 거니까 각성을 꺼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수면을 높여주고 각성을 억제하는 약이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한국에 쓸 수 있는 약은 요 약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많은 약 중에서 실제로 수면제로 분류되는 건 졸피뎀, 스틸록스, 조스, 졸피스타, 그다음에 할시온, 독세핀밖에 없어요. 나머지 약은 우리 왜 쓰죠? 수면제 아닌데요. 예, 바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약물들을 우리가 이 나머지 약들은 수면제는 아닌데 우리가 쓰고 있는 약입니다. 요 회색으로 표시한 거는 약국에서나 그냥 처방 없이 구할 수 있는 거, 나머지 약들은 처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약인데 이런 약물들도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승인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야 돼요. 가짜 약도 주고 진짜 약도 주고 그거는 약을 주는 사람도 모르고 약을 먹는 사람도 어떤 약인지 모르고 플라세보 컨트롤 스터디를 해야 돼서 그걸 가지고 임상 연구에서 유효성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티바니나 리보트릴 바륨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약이다 보니까 약가가 너무 싸요. 이 약을 갖고 임상 연구하려면 뭐 수십억 개 들거든요, 외국에서요. 이런 싼 약을 갖고 임상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약도 이 졸피뎀 이런 약들도 벤조 약물이긴 한데 그냥 제약회사에서 이게 약이 너무 싸니까 임상 연구를 할 이유가 없어서 쓰진 않지만 이 약부들은 항불안제, 항경련제로 이미 승인이 되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언제 사용하는지를 적응증을 보면은 클로나제팜은 항경련제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아티바니나 그 바륨 이런 거는 진정제, 항불안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나팜, 알프라졸람, 데파스도 항불안제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쿠에타핀, 세로케알, 리스페리돌은 얘네들은 아까 제가 각성 물질인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히스타민, 도파민인데 요 항히스타민은 그중에 히스타민만 꺼주는 건데요. 요 쿠에타핀, 세로케알은 이 네 가지를 다 꺼버려요. 특히 도파민을 확 꺼버려요. 각성을 다 셧다운 시키는 겁니다. 특히 도파민을 더 많이 떨어뜨리는 약인데 얘네들은 항정신성 약물인데 이 약물들이 아까 각성을 꺼버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조현병 환자한테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를 차단시켜서 망상을 억제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약이 각성을 꺼주니까 수면 유도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가 확인이 돼서 병원에서는 우리가 처방에 적응증이 없다 하더라도 불안장애나 불안장애 있을 때 쓰는 약들을 수면제로 대용해서 쓰는 거고 항정성 약물도 수면제로 대용해서 쓰는 겁니다. 한국에서 들어온 멜라토닌은 아직은 아닌데 한국에 들어와 쓸 수 있는 약은 멜라토닌 서방용, 속방용밖에 없으니까 이 또한 멜라토닌의 작용 기전을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볼게요. 벤조디아제핀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벤조 약물들이 여러분들이 벤조 약물들이 제일 걱정하는 약물입니다. 이게 의존도 많고 중독도 잘 되고 약을 끊기가 어렵고 제가 예전에 비욘드에서 한번 방송했던 것처럼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약을 끊지 못하면
치매가 온다는 바로 핵심적인 약물이 벤조 약물입니다. 벤조 약물은 뇌를 꺼버리는, 가바를 나오게 해서 뇌를 끄는 약이죠. 이 가바 수용체가 있어요. 가바에는 가바 A와 가바 B가 있는데 가바 A가 바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고 뇌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얘가 가바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여기서 뭐 염소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이 가바 신경들이 활성화돼서 그 다음 뉴런을 꺼버려요. 그래서 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바 수용체는 우리가 수면제 또는 안정제, 진정제 또는 마취제로 사용되는 바비추레이트라고 하는 약물들이 수용체가 다 붙어 있어요. 가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바에는 가바가 붙어도 되고 벤조가 붙어도 되고 바비추레이트가 붙어도 되는 복합체인 거죠. 그 중에 이거에는 이제 두 개의 알파와 두 개의 베타와 하나의 감마 서브 유니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구조식이에요. 그것까지는 몰라주셔도 되고 이 알파 중에 알파 1부터 알파 6까지 있는데 알파 1은 바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붙어버리면 가바 수용체가 작동이 돼서 뇌를 끄는데 수면 유도 효과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알파 2는 항불안 효과. 근이완 효과는 조금 약해요. 알파 3는 근이완 효과가 강하고 항불안 효과가 조금 약해요. 예. 그 다음에 알파 4하고 6는 벤조는 작동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트리아졸람, 달마돔, 또 에스트라졸람, 테마제팜, 그 다음에 아티반, 리보트릴, 바륨, 자낙스, 데파스는 알파 1, 2, 3에 다 붙어버려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다다닥 세 개를 다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수면 유도 효과가 생기고요. 잠을 들게 하고요. 항불안 효과, 진정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된 건 5가지지만 이 아티바냐, 리보트릴, 바륨도 또 자낙스와 데파스도 공이 여기에 작동되니까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불면증인 환자들한테 쓰죠. 그런데 수면 유도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안 효과가 있으니까 주로 어떤 환자한테 쓰겠어요? 불안이 동반된 불면증 환자한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졸피뎀, 그래서 이 약들을 안정제, 수면 진정제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졸피뎀 스트록스가 되게 많이 쓰는 약이고 가장 아마 처방이 많이 되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스 졸피스타 잘레딥은 이 중에 알파 1에만 작동됩니다. 다른 데보다 21배나 더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똑같이 3분의 1씩 붙는다고 생각하면 이 졸피뎀 스트록스는 알파 1에만 확 붙어버리고 알파 2, 3는 아주 조금만 붙어버려요. 얘도 항불안 효과가 있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얘는 불안할 때 불안한다고 먹는다고 불안이 진정되지 않아요. 그냥 수면 효과가 너무 강하니까 잠을 자는 거지 불안이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항불안제는 조금 먹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진정이 돼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좀 없어지면서 그 마음이 진정되면서 수면 유도 효과도 좀 나타나면서 잠을 드는 거지만 졸피뎀은 먹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스틸록스는 먹으면 그냥 조금 있으면 수룩 자버려요. 내가 마음에 편안해진 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겁니다. 요 차이가 좀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이런 약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위장에서 굉장히 흡수가 빠릅니다. 이게 한 20분 정도 되면 우리가 먹으면 30분, 1시간 돼야지 혈중에 돈다고 하는데 10분 이내, 15분 이내에 혈중을 돌기 시작해 벌써요. 먹으면요. 그리고 얘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뇌는 그 BBB라고 그래서 뇌로 잘 못 들어가는 막을 가지고 있거든요. 혈관에요. 함부로 약이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얘는 지용성이 있어서 BBB,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너무 쉽게 통과해요. 대개 약물들이 20, 30분 내로 뇌로 전달됩니다. 다른 약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약들은 약을 뇌로 전달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항생제 같은 경우 뇌염 있을 때 쓰면 약이 뇌로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약들은 먹으면 한 10분 내로 15분 내로 피를 돌고요. 한 30분 이내 20분 정도 지나면 뇌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대부분 간으로 대사돼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 유도 효과, 항불안 효과, 진정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효과인데
가바가 나와서 하니까 우리는 잠을 자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죠. 그런데 이 얕은 잠, 깊은 잠일 때는 가바가 나와서 얕은 잠, 깊은 잠을 만드는 비렘 수면을 만들지만 꿈꾸는 잠일 때는 가바가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가바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6, 70분 정도는 가바가 나왔다가 꺼져야 돼요. 그 다음에 렘 수면이 나올 때는 가바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6, 70분에 가바가 나와서 얕은 잠, 깊은 잠 만들고 또 잠깐 멈추고 꿈꾸는 잠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는데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약을 써놓으니까 얕은 잠, 깊은 잠, 가바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마취제 용량이 되거든요. 깊은 잠 잘 정도로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약은 수면제로 쓰는 약은 아주 소량을 쓰는 거예요. 이 약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호흡도 억제돼서 마취할 때도 사용하는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고용량을 쓰면 마취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의식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 꿈꾸는 잠도 얘가 안 나와야 되는데 꿈꾸는 잠도 잠을 없애버려요. 우리가 잠깐 나오다가 가바가 안 나와서 꿈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계속 약을 먹으니까 약효가 간에서 대사적까지 계속 높으니까 비렘 수면 1, 2만 높아져요. 그리고 꿈꾸는 잠은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 나오니까 없어요. 꿈꾸는 잠이 줍니다. 세 번째, 깊은 잠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바가 조금씩 해서 더 많이 나와서 깊은 잠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조금만 나오다가 그 정도로 유지하니까 깊은 잠도 없어요. 즉 정리하면 수면제를 먹으면 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나면 육체 회복을 시키는 깊은 잠이 없어요. 그리고 뇌 회복,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렘 수면도 줄입니다. 이 문제가 크죠. 수면제를 먹으면 내가 자는 시간이 늘어나서는 좋은데 우리가 깊은 잠을 통해서 육체 회복, 꿈꾸는 잠을 통해서 뇌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약을 오래 먹다 보면 약을 먹고 잤는데 자긴 자는데 잔 것 같지 않고 자고 나도 피곤한 걸 경험하게 된 이유가 이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약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용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벤조를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잘레딥, 스틸록스, 졸피스탄은 G드럭이라고 해서 앞에 Z라고 붙었으니까요. 잘레프론, 방광기가 1시간이에요. 약을 먹으면 1시간이면 반으로 줄고요. 2시간이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은 언제 써야 되죠? 약이 제일 짧습니다. 내가 자기 전에 10분 전, 5분 전에 먹는 거예요. 금방 흡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을 일찍 먹으면 안 돼요. 한 20, 30분 이내로 먹고 누워서 아니면 자려고 준비 다 해놓고 먹고 누워야 돼요. 졸피뎀은 방광기가 2, 3시간입니다. 졸피스탄은 같은 약인데 세 가지의 약이 똑같은데 방광기가 차이예요. 1시간, 3시간, 6시간. 그래서 이 약들은 항불안 효과는 없어요. 그리고 약은 뇌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졸피뎀 복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0, 30분, 20분 내로 다 잠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약들은 잠자기 언제? 20, 30분 내에 복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면 효과, 알파1에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항불안 효과, 근위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공히 작동되는 약이 벤조 약물이라고 했는데 제일 짧은 약이 할시온입니다. 방광기가 2, 3시간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졸피뎀하고 방광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약을 먹으면 잠이 확 와요. 그리고 불안도 좀 진정이 돼요. 그런데 약효가 짧으니까 아침에 깨어날 때는 약효가 없는 상태로 또 불안한 사람은 계속 불안해지죠. 데파스는 이거보다 조금 깁니다. 3시간에서 5시간. 자낙스는 더 길어요. 12시간에서 15시간이 방광기입니다. 아티바는 조금 더 길어요. 10시간에서 20시간. 리보트릴은 더 길어요. 20시간에서 50시간. 바륨은 20시간에서 80시간. 80시간이면 며칠이죠? 48시간이 이틀이니까 거의 3일 이상이 가는 겁니다. 반으로 주는데요. 바륨은. 디아제팜은. 달마돔은 더 길어요. 한 5일 정도 지나야지, 한 4일에서 5일 지나야지 반으로 줍니다. 이 약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약효가 너무 차이 나는 거죠. 이런 약물들은 이렇게 약물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제가 검은 거는 약효가 긴 약물인데 이런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뭐죠? 낮에도 불안한 거죠. 낮에 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자려고 이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밤에 약은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반으로 주는데 이 높아질 때는 수면 유도 효과로 우리는 자고 낮에 깨어있을 때는 약효가 아직 반 남았을 때는 진정작용, 불안이 높은 사람들, 그다음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 약효가 긴 거 쓰는 거죠. 또 아티반 또 거의 20시간 정도 가니까 낮에 불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흔히 씁니다. 자낙스는 또 그거보다 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건 낮에 먹기도 해요. 용량을 줄여서요. 할시온이나 데파스는 밤에만 불안이 심해서 못 자는 사람들이요. 낮에는 괜찮아요. 뭐 불면증이 오래되면 자는 게 두려워지거든요. 낮에는 막 활동도 잘하고 사람들한테 사교성도 좋고 업무도 잘 처리하는데 밤이 되면 잠을 못 자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내일 일해야 되는데, 내일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지? 커피 많이 마시고 못 잘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쓰는 거죠. 이 잘레딥이나 졸피스타 스틸록스는 언제요? 불안은 없는데 그냥 잠이 안 와요. 해외여행 갔을 때, 뭐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셨을 때, 낮잠을 잤을 때, 뭐 시차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교대 근무자들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부작용이 많습니다. 약효가 길고 낮에도 길수록 가바로 눌러 놓으니까 아까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원하는 6, 7시간 또는 7, 8시간 동안에 자는 시간만 딱 작동되는 약은 여기 보시면 없잖아요. 이게 방광기만 적어 놓은 거니까요. 그런 약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간의 대사 능력,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약효가 더 길 수 있죠. 나는 낮에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약이 낮에 남아있어요. 졸립죠. 어지럽죠. 또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왜냐하면 뇌를 낮에 눌러놓으니까요. 뇌가 억제가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어떤 경우는 약을 먹고 나면 아침에 깨서 활동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기억을 잃어버리는 기억 상실증도 생깁니다. 저도 이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약을 많이 먹고 나서 오전 내를 제가 뭔가 활동을 했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부작용 중에 얘가 용량이 높거나 또 약이 대사가 안 되면 체내에 오래 남게 되니까 호흡을 억제해요. 또 심장을 억제해요. 그래서 부종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성과 의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불안이 없는 일시적인 불면증일 때는 졸피뎀이나 잘레딥을 쓰는 거고, 불안이 동반되는 약물들은 약효가 짧은 거를 쓰는데 낮에 불안이 없는 사람들은 약효가 짧은 약을 쓰는 거고, 낮에도 불안이나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약효가 긴 걸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긴 약물들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뇌를 조금 눌러놔도요, 뇌가 너무 흥분돼서 정상보다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수면제 먹는다고 치매가 오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약을 복용할 때 반드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단순히 약은 진통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디를 부딪혀서 근육이 다쳤어요. 운동을 너무 세게 해서 관절이 상했어요. 이럴 때 어떡하죠? 아프니까요. 진통제 먹잖아요. 그런데 진통제를 먹으면서 관절이 상하고 어깨가 근육이 손상된 거 어떡하죠? 물리치료도 받고요. 거기에 마사지도 좀 하고요. 또 필요하면은 뭐 엑스레이도 깁스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약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잠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죠? 진통제는 그런데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야죠.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리듬, 몸의 피로도, 요거를 잘 만들어내야죠. 잠의 욕구를 만들어내고 일주일 리듬을 고정시켜야지 우리는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 단순히 약만 먹고 진통제만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견디는 것보다는 통증이 오래 간다면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처럼 불면증이 시작되고 약을 필요하다면 드셔도 되는데, 좋은 수면 습관, 잘 잘 수 있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고, 자는 시간은 언제죠? 내가 기상시간 7시간 전입니다. 낮에 운동하고 햇빛 쬐기, 커피, 낮잠은 2시 이전에 끝내고 낮잠은 20분 이내, 잠자기 3시간 전부터 땀나거나 식사하지 마십시오. 땀난 운동하지 마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이런 밝은 LED 조명, 스마트폰을 사용해서는 생체 시계가 안 꺼지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가 적게 나오는 노란색 조명, 전구색 LED를 켜놓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 복식, 호흡, 명상과 같은 취침 루틴을 하시면서 뇌가 잠으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긴장을 내려놓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용 시간은 언제 해야 되죠? 자, 수면제, 벤조 약물들은 머리로 금방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자기 30분 전에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로라반이나 아티반 같은 걸 저녁 먹고 7시에 드세요. 약을 먹고요. 그리고 잠은 언제 자면 12시에 잔대요. 예, 그 사이에도 문제가 많지만 수면제 효과를 보려면 자기 30분 전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효라는 게 먹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요. 쫙 먹으면 쫙 올라갔다가 반으로 떨어지고 또 천천히 떨어져요. 우리가 약을 먹고 대개 30분 내로 뇌를 확 최고 농도로 찍거든요. 30분 1시간 농도에. 그 안에 우리는 자야 되는 거니까 약효가 제일 높을 때 자야 되니까 약을 먹고 약효가 제일 높아야 되면 30분 전입니다. 약을 이렇게 해서 좋은 수면 습관을 해결하고 또 내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어지게 되면 약을 끊는데 이 벤조약물들은 천천히 조금씩 줄여서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으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약물들은 의존성과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전에 드시고요. 취침 루틴 하시면서 하다가 좋아지면 약을 3분의 1, 4분의 1씩 이틀에서 4일,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줄여보세요. 2, 3일 말고 한 3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줄이시고 나중에 약을 마지막 나오면 30분 전에 먹는 게 아니라요. 취침 루틴 하다가 자는 시간이 잠자리에 들어가 보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잠 안 오면 먹는 걸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 먹는 걸로요. 이렇게 해서 약을 줄여서 그리고 약은 잠든 후에 안 오면 먹는 걸로 30분 내에 복용하면 됩니다. 수면제는 좋은 수면을 만들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면제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통증 있을 때 진통제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내 힘으로 좋은 잠을 만들 수 없다면 수면제만큼 좋은 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수면제를 먹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건 수단이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인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수면제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면증의 원인을 해결하고 잘못된 수면 습관을 교정하도록 노력하시면서 습관이 교정되면 약을 줄여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해결된 뒤에 약을 줄이셔야 됩니다. 이미 불안장애나 우울증이 심한데 약만 줄이신다면 우울증이 악화되고 불안장애가 악화돼서 다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두 가지가 있죠. 멜라토닌 1, 2가 있는데 수면 유도 효과, 일주기 리듬 조정 효과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멜라토닌 유도 효과만 작용하는 그 아고니스트 수용체 작용제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이 약이요. 그래서 이 약은 대개는 그냥 내가 잠들기 전에 먹으면 됩니다. 근데 한국에 나온 약은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죠? 수면 유도 효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약을 잘못 먹으면 잠자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수면 시간이 조정되는 거니까 이 약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부작용도 많아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국내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서방형, 속방형은 수면 유도 효과뿐만 아니라 일주일 되면 조정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복용 시간이 잘못 먹으면 내가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효과를 높이려면 취침 시간을 확실하게 정하세요. 기상 시간부터 7시간 전. 그리고 그 시간을 고정하세요. 약은 속방형은 30분 전, 서방형은 60분에서 90분 전에 먹는 겁니다. 12시에 잘 거면 속방형은 11시 반, 서방형은 11시나 10시 반에 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여야 됩니다. 같은 시간에.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를 복용해야지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효과가 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히스타민 넘어가겠습니다. 독세핀이 승인되는데 사이레놀 명세핀이라는 약으로 3mg, 6mg가 한국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 좀 재밌어요. 이 약이 사만계 우울증 약물입니다. 근데 이 약의 농도가 75mg가 넘어가면 우울증 효과를 내요. 그런데 25ml 이내면 수면 유도, 우울증 효과는 없고 수면 유도 효과만 있고 바로 항히스타민, H1, 히스타민 수용체만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방광기가 좀 길어요. 15시간에서 18시간. 아티반하고 비슷합니다. 중독이나 의존은 없는데 졸음, 피로, 어지러움, 두통 이건 약효가 기니까 낮 시간에 약에 취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게 이 사만계 우울증 약이나 히스타민을 갖고 있는 게 콜린 작용이 있는데 입마름, 변비, 그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와요. 식은땀이 나요. 안압을 높여서 녹내장이 있으면 드시면 안 돼요. 앉았다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는 기입성 저혈압이 생기고 위장장애나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을 언제 써야 돼요? 강하진 않은데 의존과 중독이 없으니까 처음에 쓰기는 좋죠.
초기나 심하지 않은 불면증. 얘는 불안을 해결해 주지 않고 도리어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불안 있는 불면증 환자한테는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효가 좀 기니까요. 잠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깨지 않기 위해서 수면 중간에 깨는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잠자기 30분 전에 먹어야 됩니다. 부작용을 잘 확인하세요. 우울증 약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라조돈, 레메론, 에트라빌이라고 하는 아미트리프틴 약물이 있는데 벤조보다 약합니다. 얘는 우울증 약물이니까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불안장애가 동반된 불면증 환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벤조 약물들은 호흡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한테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항우울증 약물은 용도가 높아도 수면 호흡 억제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동반된 수면 무호흡증 환자한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통증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신경병성 통증을 조절하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나 만성 통증이 동반되는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물들이 방광기가 어때요? 트라조돈만 좀 9시간 정도 우리가 자는 시간은 조금 길지만 멀타핀, 아미트리프틴은 좀 길어요. 하루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 앞에 갖고 있는 히스타민하고 똑같아요. 기립성 저혈압, 주간졸음, 어지러움, 혼돈, 변비, 배뇨장애, 안압 증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언제 사용하냐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동반된 불면증, 중간에 깨지 않은 수면 유지장애, 중간에 깨는 사람이 먹어야 되겠죠. 이 약도 역시 30분 전에 복용해야 됩니다. 부작용을 확인하십시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수면제는 올바른 사용법,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는데 주로 벤조 약물입니다. 그리고 벤조 약물이든 벤조가 아닌 약물이든 간에 부작용이 있으니 적은 용량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히 벤조 약물은 길게 사용하지 말고 수면을 좋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시고 수면이 해결되면 빨리 끊으십시오. 약은 언제 먹어야 돼요? 취침 30분 전에 복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8시에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기상시간으로부터 7시간 전이 취침 시간으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부작용 없는 수면제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면제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모든 약물들이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수면제도 수단으로 좋은 수면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시고 증상을 스스로 노력해도 교정되지 않을 때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수면 습관을 교정하는 비약물 치료 바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취침 시간으로부터 낮 시간에는 낮잠은 20분 이내로 충분한 운동, 햇빛 쬐기 10시간 전에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십시오. 카페인은 복용하고 나서 6시간이 지나야지 반으로 떨어집니다. 24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없어집니다. 10시간 전에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서너 시간 전에 땀나는 유산소 운동이나 소화가 필요한 식사를 하셔는 안 됩니다. 잠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밝은 빛,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TV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란색 조명을 활용하십시오. 잠자기 1시간 전에 취침 루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오늘 시간이 이제 질문이 꽤 많은데 질문 시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좀 수면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을 잘 이해하시고 약을 먹는 두려움보다는 약을 이해하고 나한테 맞는 약을 잘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답변은 못 드리고요. 한두 개만 받고 나머지는 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대부분 댓글을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간이 제가 강의가 길어서 다 못하는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달아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요 실시간에 댓글로는 안 되고 요 방송이 끝난 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환 님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인데 신경과 약물을 먹고 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예, 불면증의 원인이 뭔지 따져보셔야 돼요. 불안이 높다면 아까 그런 약물을 사용하면서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술을 마시게 되면 약효가 더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술과 함께 약효가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약효가 오랫동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용량이 2배, 3배가 될 수 있으니까 약의 단순히 유도가 아니라 뇌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 작용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예, 아까 작용 효과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스누피 님이 주신 거 모치니 후에타핀 12.5 제일 작은 용량인데요. 하루에 하나 3년째 복용 중인데 부작용으로 치매가
되지 않나요? 이 요약은 방광기가 5시간밖에 안 되니까 짧습니다. 그리고 12.5mm면 되게 적은 용량인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얘가 도파민을 억제합니다. 도파민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우리는 파킨슨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향정신성 약물들이 되게 파킨슨의 부작용을 조금 가질 수 있어요. 행동이 느려지는 문제. 근데 뭐 12.5mm라 큰 문제는 대개는 없을 건데요. 굳이 문제가 생긴다면 약효가 짧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추체후로 증상이라고 하는 턱을 떨거나 몸이 굳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부작용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뭐 그래도 보통 100mm 이내에서는 큰 문제 안 생긴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치매는 거기 안 생기는 거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해볼까요? 멜라토닌 장기 복용인데 본래 만드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서일까요? 다른 호르몬, 요거까지만 제가 답변하고 끝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10대 때 가장 많이 만들어져요. 일생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때는 어디서도 자요. 서서도 잡니다. 군대 가서 그냥 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20대가 넘어가면서 계속 줍니다. 55세가 되면 젊었을 때 절반,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우리가 호르몬은요, 많이 만들어지면 적게 만드는 피드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멜라토닌을 먹는다고 해서 내게 안 만들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5세 이상에서만 드시도록 권하는 이유가 멜라토닌에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먹는다고 내게 안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멜라토닌이 젊을 때도 먹을 수 있는데 잠자는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시간을 앞으로나 뒤로 당기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먹거나 시차 극복할 때 해외 가는 시간에 맞춰서 복용한다면 젊은 사람들도 잠자는 시간, 일주일 리듬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혹시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게 답변 드리고요. 조금 오늘 내용이 길었는데 수면제에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월 넷째 주에 또 다른 수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